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CP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 CP 제도와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우리 기업 관계자분들과 또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심포지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심포지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CP 제도와 관련해서 저는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 심포지엄에서 사회를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이 CP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더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CP가 법제화되고 또 CP 모범 운영 기업에 과징금 경감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CP 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올해 무려 58곳으로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던데요. 점차 이 문화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서 이 문화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심포지엄 여러분들 귀한 발걸음 해주셨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심포지엄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고요. 별도로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생중계는 되지 않습니다만 녹화가 돼서 추후에 저희 조정원 TV를 통해서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추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내용을 또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심포지엄은 2시부터 시작돼서 저희 4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저희 2개 세션으로 나누어서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법제화 내용과 관련된 상세 안내가 있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CP 등급 평가와 관련된 각 차원별 우수 CP 운영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인사 말씀부터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정위 사무처장 남동일입니다. 제가 세종에서 올라오는데 날씨가 해가 뜨겁고 많이 좀 무덥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또 여기까지 참석해서 행사 빛내주셔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1일 CP 법제화가 시행되었습니다. CP는 법 집행에 소용되는 행정 비용과 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임에도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6월 CP가 도입된 지 23년 만에 저희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1년 동안 그 시행령 개정 등을 준비해서 비로소 올해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CP를 도입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게 되는 등의 이제 CP 우수 기업에 대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업이 CP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면서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런 이유 등으로 CP 우수 기업에 부여되던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지난 2014년에 폐지되는 그런 부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CP가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혜택 부여 등 제반 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P 운영의 내실화는 정부의 추진 의지만으로는 이루기 어렵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 스스로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도 CP 운영 우수 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필요시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척박한 여건에서 싹을 틔운 CP 제도가 CP 법제화를 시대를 맞아서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련된 이 자리를 통해 CP 우수 기업의 모범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기업 내의 작은 공정위로 CP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동일 사무처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또 당부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20여 년 전 싹 틔운 CP 제도가 더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환영의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님께서 또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최영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올해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표자 및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분들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오늘 행사가 CP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의견이 제시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1일은 CP의 법적 근거와 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이 포함된 개정 공정거래법 및 하위 법령이 시행되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율적인 CP 제도 운영을 위해 힘써온 민간기업들의 노력과 CP 제도 마련 및 활성화에 기울인 정부의 노력이 함께 빛을 발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조정원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P 등급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지금까지 평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공로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CP 법제화를 통해 CP 등급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평가기관으로서 CP의 교육과 홍보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더욱 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조정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CP 등급 평가기관에 걸맞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CP 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CP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론자분들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환영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CP 제도의 확산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또 고견을 오고 가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전문성과 그리고 또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또 CP 제도 활성화에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많이 보내주심으로써 더 나은 제도가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환영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저 이제 세션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션을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 시행령 그리고 고시 상세 안내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 끝난 후에 저희가 이어서 질의응답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 이제 발표를 만나볼 텐데요. 이번 시간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홍형주 경제정책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발표 내용은요, 바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 제도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법제화를 맞이해서 법제화 내용을 간략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발표 순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6월 21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이 돼서 법제화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제화 시행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CP 제도의 개요입니다. 먼저 의의와 연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여러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1년 7월에 정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로 도입이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어제 당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카이브를 찾아보니까 당시 대한상이 그리고 전경련이 주도가 되셔가지고 그 재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이렇게 15분이 자율준수 민간중심 공정거래 자율준수 위원회라는 걸 만드셔서 규범도 선포를 하시고 해서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2001년에 민간주도로 도입됐던 CP가 작년 말 현재 742개 기업이 도입해서 운영 중인 제도로 컸고 드디어 작년 올 6월 21일부터 법제화도 시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정부 측면에서 보자면 사후적인 제재만으로는 공정법 준수와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유도하기에는 상당한 행정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CP를 통해서 정부 측에서는 행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는 조사나 제재에 따른 부담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제재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방지 등 여러 가지 좋은 의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역을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에 시작이 됐고요. 2002년에 민간의 자율적인 움직임에 화답하고자 정부 측에서는 과징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고 2006년에 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외국의 다른 나라에도 지금 CP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전에 등급 평가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다만 과징금 감경 목적의 CP 악용의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 2014년에 8월에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작년 6월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서 CP의 법적 근거 그리고 평가 절차, 기준, 인센티브 규정 등을 수록했고요. 1년 동안 시행 준비 작업을 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CP 고시를 제정해서 지난 6월 21일부터 법제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CP 법제화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CP가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과도한 인센티브 우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평가는 엄정하고 내실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CP 법제화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법제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기준과 절차입니다. CP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들께서는 평가 기관에 일단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아까 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우리나라 유일한 평가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관에서 실제 평가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공정위에 통보해 주시면 공정위는 최종 검토를 거쳐서 저희 공정위 명의로 최종 평가 결과가 통지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와 지원의 정도, 그리고 아래 5가지 사항의 실시의 여부, 그리고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CP 관련 업무 기준과 절차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로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CP 관련 교육, 편람 작성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정위 소관 법령에 따른 의무나 명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게 되겠고요. 기타 그 밖에 세세한 사항은 이번에 제정된 CP 운영 고시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가지고요. 평가 등급은 AAA부터 D까지 총 6단계의 등급을 부여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80점 이상이 AA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80점 이상 AA 이상이면 과징금 감경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70점 이상이면 싱글 A인데 싱글 A면 시정명령 감경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정거래조정원에 올해 평가는 신청들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올해 58개 업체가 신청을 해주셔서 작년에 2배가 넘는 신청 업체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2, 3월에 보통 이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심피 등급 평가 안내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5, 6월에 1단계 서류 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2단계 현장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9월에 이번에 추가된 3단계 심층 면접 평가가 9월에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9월 말에 평가 점수 및 등급이 확정되면 예상컨대 10월에 공정위로부터 등급 평가 통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번에 올해 신청하신 등급 평가 결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그 등급을 유효하게 유지하게 되시는 거고 이번에 받으실 등급의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 원칙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프로세스에서 보시면 3단계 심층 면접 평가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그전에 2단계 평가에 더해서 심층 면접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7, 8월까지 현장 평가 2단계 평가를 받으시고 점수가 2단계까지 80점 이상이 되시는 신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자율준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위원들께서 심층 면접 평가를 해서 최종 등급을 확정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를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참석해 계신 CP 업무 담당자분들께서 미리 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법제화되면서 평가 지표를 많이 개편했는데요. 우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표를 통합했고 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일부 지표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시면 세부 측정 지표 기준으로 대기업의 경우 66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54개의 지표가 있었는데 통합하고 삭제한 결과 이번에 새로 마련된 세부 평가 지표는 대기업 공기업의 경우에 48개입니다. 20개 평가 지표 아래 48개 세부 지표가 있고 중소 중견기업은 17개 평가 지표 아래 40개, 40개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외에 대기업, 공기업, 중소, 중견기업의 공공기관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됐는데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조금 기업들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용 지표도 신설해서 20개 평가 지표 아래 47개 세부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평가 지표 중에 가점 조정 내용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점 관련해서는 CP의 본질과 무관한 가점은 하향했고 CP 확산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가점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연속 평가를 신청하시면 가점을 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최대 3점을 드리던 것을 최대 1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CP 확산 효과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큰 대기업 분들께서 협력업체나 거래하는 중소 중견 업체들의 CP 도입을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CP 도입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 중견기업들도 CP 도입이 가능하겠다, 확산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CP 도입 운영을 지원하시는 경우에 드렸던 가점을 최대 2점에서 4점으로 확산했습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른 차등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자율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그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 실적이 있으시면 이것을 그동안은 그냥 합쳐서 1점을 드리던 것을 실제 분쟁기구를 통해서 분쟁 조정 실적을 갖추신 경우에 더 점수를 반영할 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시면 0.7점, 분쟁 조정을 통해서 운영하신 실적이 있으시면 0.3점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분리 조정했습니다. 가점 부여 기준은 말씀으로 드린 건데요. 표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속 평가 신청 기업에 대해서 4년 연속 이상 연속 하시면 최대 1점을 받으실 수 있고, 다른 업체의 CP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시는 경우에 업체당 0.7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 확산에 기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아랫부분에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하면 0.7점, 분쟁 관련 의견 접수 및 처리 실적이 있으시면 0.3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등급 보류입니다. 신청을 하셨고 평가를 받으셨지만 평가 기간 중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 중이신 경우에는 CP제도의 공정성, 신뢰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봐서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다음으로 등급 무효입니다. 공정위 조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걸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등급이 무효화되고, 두 번째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등급이 무효가 됩니다. 다음으로 등급 조정은 사전 조정과 사후 조정이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사전 조정은 등급 평가를 최종 받으시기 전에 평가 기간 중에 봐서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으신 경우에 과징금 그리고 또는 과태료, 이 과태료는 공정위 조사 거부나 조사 방해 관련 과태료 처분에 한정됩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는 1단계 하향되고, 고발을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2단계 하향이 됩니다. 일단 등급을 받으신 다음에도 사후적으로 유효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의 유효기간 내에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역시 등급이 사후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과징금 조치의 경우에 1단계, 고발 조치의 경우에 2단계 사후 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법제화에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수기업 인센티브에서 먼저 과징금 감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6등급으로 AAA부터 6등급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중에 80점 이상, 즉 AA 이상의 등급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의 대상이 되게 되십니다. AA의 경우에는 과징금액의 10%, AAA는 15%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게 됐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추가 감경이 5%까지 이루어지는데, 추가 감경 요건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 전에 CP 부서에서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의 법 위반을 탐지하고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자 측에서 스스로 입증하시는 경우에는 5%의 추가 감경을 받게 돼서 총 맥시멈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과징금 감경 혜택은 등급 유효기간, 즉 2년 안에 1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정조치 감경입니다. 시정조치 감경은 사실상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공정위 동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은 시정명령 유형 중에 그렇게 많이 부과되는 조치 유형은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의 인센티브, 감경 인센티브는 등급 평가 싱글 A 이상 받으신 업체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행물 공표나 사업장 공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해서 공표 크기나 매체 수, 기간을 일정 기준에 따라서 단축 받으실 수 있고, 역시 유효기간 2년 내에 1회에 대해서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센티브 요건, 그러니까 싱글 A나 AA 이상을 받으셔서 인센티브 요건에 해당이 되시더라도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법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적용 제외 요건도 규정했습니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CP 관리자나 그 직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법 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두 번째 법 위반 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세 번째는 부당 공동행위의 경우, 네 번째는 기업의 임원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는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혜택 부여 적용 시점은 이제 법 시행이 6월 21일부터 올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CP 평가를 받는 경우니까요. 올해 신청하셔서 올 10월쯤 등급 평가를 받으시는 기업들부터 적용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인센티브 혜택의 적용 대상이 되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CP 법제화가 됐습니다. 법제화 시행을 통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되는 기본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요. 다만 여전히 아까 축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형식적으로 CP를 운영하면서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만을 받으려고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도보다는 좀 더 엄정하고 내실한 평가를 이루어서 해서 등급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외에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안착을 위해서 CP 운영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계속 개발해서 더 많은 혜택을 드려서 더 많은 기업분들께서 신청하고 CP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CP 법제화 내용과 또 향후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홍형주 경제정책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또 의견 혹은 뭐 궁금한 사항 저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보시면은 다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버튼 눌러주시면 켜지는 거거든요. 네, 온해서 일단 소속이랑 이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D 현대오일뱅크 허재성 매니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CP 등급 평가가 이제 개정됨으로써 많은 회사들이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연혁을 보니까 02년도에 이제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돼 있고 14년도에 이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폐지된 걸로 이제 보였는데 그 사이에 기업들 측에서 과징금을 감면받은 사례가 좀 자주 있었던 편인가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가요? 네, 질문해 주신 분이 이제 과징금 그 사례에 대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질문하시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꺼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한 20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또 마이크 켜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마이크가 한 사람당 이제 하나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켜지면 다른 마이크는 또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보통 어떤 걸 감면을 받았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이 주요 인센티브가 과징금 감면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그 유형으로 감면을 받았는지 그 지점이 살짝 궁금했습니다. 뭐 특정 법 위반 유형에 대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공정거래 관계 법령,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으시게 되면 과징금 산정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CP 감경 말고도 여러 가지 감경 절차나 기준 같은 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감경을 하는데 CP도 그 단계 중에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 위반 유형에 대해서 받고 그런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네,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켜주실까요? 네, 간단하게 소속과 이름을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이 켜졌네요. 네, 그 HD 한국조선해양에 있는 탁정민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 가점 부여 기준 관련해서 좀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다른 업체 CP 도입 및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 내용에서 이 협력업체라고 돼 있는데 이 협력업체 대상 범위가 그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중견기업, 대기업에도 해당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협력업체의 그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해당이 되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규정상 협력업체에 대해서
그 규모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대기업도 가능하신데요. 통상적으로 대기업끼리 서로 다른 대기업을 협력업체로 쓰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어요? 네, 말씀 주세요. 네,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 그 계열 회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이게 포함이 되나요? 계열 회사는 안 됩니다. 네,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간단하게 소속과 이름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남기태입니다. 한두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가징금 강경은 공정거래법에 한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하도급법도 있고 다른 공정거래 관련법이 많은데 법규가 앞으로 다른 관련 법규도 가징금 강경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직권조사 면제 관련해서는 이 부당 지연 행위 조사하고 또 하도급법 조사가 면제 대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CP라는 게 공정거래법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정거래 관련 법들을 다 준수하는 활동인데 그런 그 직권수사 면제 범위도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요. 저희 포스코 그룹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올해 그 협력 기업도 있지만 우리 중견기업 연합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와 거래 관계가 없는 그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좀 CP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꼭 협력 기업의 경우가 국한되는지 아니면 거래 관계가 없더라도 그런 중견 중소기업에 대해서 CP 지원 활동할 때 인센티브가 가능한지 그렇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정확히 질문해 주셨고요. 현재는 과징금 감경은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시정조치 감경은 모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일단 이게 법제화 처음이라서 과징금 감경은 공정거래법에 하나는 걸로 기존 제도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충분히 검토해보고 당연히 CP 도입하는 게 공정거래법 관련만 아니고 전체 공정거래 법규 관련해서 CP를 도입하고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혜택도 과징금 감경 혜택도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거래 법규 위반에도 적용이 되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검토해보고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도 검토할 겁니다. 다만 이제 법제가 처음이라서 기존대로 과징금 감경은 공정거래법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입 운영을 지원하는 거에 가점받는 거에 지금은 규정상은 협력업체로만 되어 있는데 협력업 관계가 아니더라도 도와주는 거는 사실은 더 칭찬받으시고 더 가점받으실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선뜻 저희가 생각하지 못해서 일단 규정상은 협력업체라고 했는데요. 규정상은 지금 협력업체로 되어 있긴 하는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한번 저희도 생각해보고 당연히 확대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추후에 더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또 크리티컬한 질문을 해주셨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제도화가 돼서 조금 더 확대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고견이라든지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 기회를 뒤쪽에서 지금 손을 들어주셨어요. 지금 뒤쪽에 계신 분은 마이크를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간략하게 소속과 이름을 좀 말씀해주실까요? 세방 주식회사의 차정민 차김이라고 합니다. CP 확산 기여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점 이제 항목에 대해서 그 협력업체가 CP를 이미 도입한 이후에 어떤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가점이 부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CP 도입 자체를 지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상은 최초 도입 안 한 협력업체의 도입을 지원하시는 경우만 가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점의 취지가 CP 제도의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한 게 크거든요. 그래서 도입 안 하던 업체가 도입하게 도와주시는 경우에 가점을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입에 방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질문이 많네요. 네, 추가적으로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얼른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를 좀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홍형주 경제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실까요?
네, 현재 시각이 지금 2시 3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 제1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10분 정도 저희 휴식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저희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이후에 저희 2시 5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두 번째 세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숨 좀 돌리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와 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너가 앞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셔야 여러분들께서 이 가점을 또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들어오실 때 이 서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네, 꼭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서명과 그리고 QR 코드로 접속하셔서 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야 저희가 가점을 드릴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밖에 또 커피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잠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저희 2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 또 저희 사례 발표를 만나볼 텐데요. CP 등급 평가 각 차원별 우수 기업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관련된 질의는요, 저희가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발표 듣고 저희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만나볼게요. 먼저 주식회사 N2B 전복수 그룹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CP 우수 사례 발표, CP의 구축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공정거래 CP 우수 사례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포스코그룹 주식회사 N2B 전복수 그룹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 우리 회사보다 그 CP 활동이나 등급 평가가 훨씬 우수하신 회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 사례 발표를 맡기신 데에는 이제 2023년 첫 CP 등급 평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제 현재 CP 등급 평가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향후에 CP를 운영하실 회사들에게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 해서 저에게 그 우수 사례를 좀 의뢰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발표할 오늘 사례는 CP의 구축 C1, C2에 관한 내용 중에 이제 등급 평가를 하고 등급 평가를 받게 되면 평가위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들을 좀 추려서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려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N2B에 대한 회사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일은 2000년 8월 29일이고 현재 직원 수는 181명, 23년 매출 기준으로 1조 1,1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N2B는 MRO 자재 조달 전문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고객 성공을 지원하고 공정, 투명, 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동반 성장, 환경 보전, 안전 보건,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 비전 및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Value Network for Our Planet이라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합니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경제적 가치 추구라는 경제적 가치와 친환경 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환경적 가치, 그리고 동반 성장, 그리고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 리딩으로 ESG 모범 기업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가장 우선 MRO 사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지속 가능 공급망 구축으로 조달 전문 기업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라스트 마일 서비스 강화로 WMS 전문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자 하고요. 또 순환자원의 밸류체인 구축으로 순환자원 유통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회사 소개를 드렸고요. CP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N2B는 23년도 CP 등급 평가를 최초로 참여하여 AA 등급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처음 CP를 시작한 것은 2011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CP 도입기였고 그룹사의 도움, 포스코 그룹의 도움을 받아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CP 도입을 선언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등 첫 단추를 잠그기 시작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확산기입니다.
포스코그룹 25개사 통합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에 참여를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구매 프로세스 확립을 위해서 구매 계약 관리 지침 제정 및 배포를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착기라고 할 수 있는 건 22년, 23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2년도의 활동을 바탕으로 23년도에 MRO 업계 최초로 CP 등급 평가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4년도에는 이제 고도화, CP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별로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CP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조직별로 자율적인 교육 그리고 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점검, 개선 등의 활동을 풀뿌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CP 구축입니다. CP 구축은 CP 등급 평가 중에 가장 배점이 많고요. 또한 그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1은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인데 평가 지표로는 최고 경영자가 CP 행동 강령 그리고 CP 방침 선언 등 CP 실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그 다음에 CP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지 또한 CP 운영 및 절차를 임직원에게 배포하고 안내하고 있는지 이해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SNS, 내부 공시 등을 통해서 공지하고 임직원들에게 얼마나 쉽게 알기 쉽게 알리는지를 평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CP 전체적인 부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평가 지표로는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인사회를 통해 CP 관리자를 임명하고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였는지 또 CP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회사로부터 충분히 지원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 사례 발표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 모든 그 사례를 발표하고 소개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CP 평가 결과 피드백에 가장 좋았던 부분들을 사례로 몇 가지 뽑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의 CP 실천 의지 공개적 표명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최고 경영자 메시지를 통해서 CP 체계 구축 또한 운영,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예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최고 경영자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가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의 핵심 사항 중 하나라는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회사에 여러 가지 회의체가 있으실 텐데요. 월간 운영되는 회의 시에 전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대표이사가 직접 강조하고 리스크 개선 활동을 독려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CP 주간부서는 CP를 잘 운영해서 자율준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전파해주기 힘써달라는 이런 대표이사의 메시지라든지 우리 회사는 CP 준수를 넘어서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적 기준에 따라 적극 행동하고 공급사와 상생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남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CP 실천의지 표명 공개적 표명 두 번째인데요. CP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표창 수상한 내역이 있는데요. 엔토비는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 명칭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아니었지만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와 그 기본 사상이라든지 과정 그리고 프로세스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2022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가하여 대금 조정 실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23년 작년 12월 18일 납품대금 우수기업 포상식에서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한 공로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CP 운영 기준의 마련입니다. CP 운영 기준에는 CP 운영 지침, 구매계약 관련 규정 등 자율준수 여러 가지 규정 및 지침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특히
자율준수 편람 모바일 앱을 제작하여 전 임직원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모바일 앱을 만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모바일 앱에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메시지, 그리고 공정거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앱상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도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편람으로 법조항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공표하는 내용인데, 공정거래관리법 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 전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게 기재된 무선 충전기를 배포하였습니다. 하나의 이벤트이긴 했지만 요 오른쪽에 보시는 요 하찮아 보이는 요 그 충전기가 핸드폰과 뭐 이렇게 모바일 이어폰 그리고 와치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기계인데, 이 사소한 게 직원들에게 굉장히 소소한 재미를 주었고, 거기에는 직원들이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를 표기해 놓음으로써 언제든지 보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했었고요. 또 공정거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각 업무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거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는 맡은 바 업무가 구매냐, 마케팅이냐, 기획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체크해야 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다르고요. 직원은 이게 홈페이지에 공지시된과 동시에 업무를 위해서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체크하고 하루의 업무를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운영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초기에 많은 고민을 끝에 홈페이지를 구성했는데, 첫 번째 요 위에 보이는 메시지들, 자율준수 메시지로 최고 경영자 메시지, 아까 전에서 말씀드린 메시지가 홈페이지 상에 표기되어 있고요. 자율준수 프로그램 소개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또 자율준수 실천 서약을 매년 초에 서약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기 위해서 실천 서약문도 공시를 해놓고 있고요. 또 공정거래 법규라든지 또 그 하도급법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들, 그리고 현재 동향을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P 관련 활동들, 운영 사항들에 대한 공지 사항도 저희가 홈페이지 상에 공지를 해서 대외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신고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이제 회사 직원 또는 회사 엔토비 또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 혹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 또 협력사의 하도급 미지급 행위들이 있는지를 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밖에 공급사들이 본인들 간에 담합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타 공급사 간의 담합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 그 담합에 대한 사실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여기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CP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부서에서 고민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에게 CP 활동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고 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블로그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내 공정거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월 블로그 활동 점수를 집계하여 고득점 직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이런 활동 내역을 직원의 효과성 평가 점수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공정거래 뉴스레터, 그리고 CP 주요 활동과 공지사항들, 또한 현재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CP 활동들에 대한 내용을 이 블로그를 통해서 올릴 수 있게 하는, 이렇게 서로 운영부서와 그 현업부서 간의 활동들을 종합 정리하는 블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CP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 부분입니다. CP 자율준수 관리자는 이사회를 통해 선임이 되고요. 회사에 공지가 됩니다. 또 권한과 독립성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율준수 관리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 저희가 별도로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율준수 관리자가 직접
전 직원을 소규모 그룹으로 편성을 하고 직원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율 준수 관리자의 역할을 소개하고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교육도 직접 실시하며 또 각 현업에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위반 여지가 있는 리스크 사항들을 들어보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VOC의 자리도 마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직원들에게 많이 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 부분입니다. CP 전용 예산 수립 및 집행인데요. 매년 초 연간 CP 전용 예산을 수립하여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23년 기준 CP 전용 예산 집행률이 94%였는데요. CP를 고도해감에 따라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금액상에 증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동을 활발하게 더 늘려가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걸 좀 추구하고 있고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냐 각 회사마다 다를 텐데요. 우리 회사의 경우 좀 요청 항목을 좀 보면요. CP 부서 운영 비용, 그러니까 공정거래에 대한 이벤트 비용을 포함해서 행사 비용 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CP 관련 사내 교육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CP 위험성 경감을 위한 각 부서의 자체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교육을 위한 각 부서의 비용도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또 CP 활동 우수자 포상, 상하반기 우수 직원하고 우수 부서를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 비용, 그리고 CP 자율준수 협의회 및 공정거래 실천 리더 회의비, 그리고 CP 운영비서 교육 비용, 그러니까 CP를 운영하는 부서들도 역량이 계속 향상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CCP 과정의 자격을 획득하는데 연간 비용을 저희가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콘텐츠 제작 비용, 또 CP 외부 강사 비용, 그리고 CP 관련 기념품, 이벤트 할 때 그런 기념품 아까 보여드린 충전기라든지 선선풍기든지 이런 재미삼아 구비하는 이런 비용들까지 모두 다 연간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N2B는 B2B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통해 구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구매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 공정거래 CP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CP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겠다는 회사의 의사결정, 또한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개드린 만약 그 CP 구축 과정이 제대로 선행되지 않았다면 CP 활동 자체가 전사적인 활동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긴 좀 힘들었다고 보이고요. 운영부서의 자체 활동에 지나지 않는 국지적인 활동에 머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CP 효과를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오늘 앞에서 일부에서 말씀해주신 CP 법제화, 우수기업 인센티브와 별도로 또한 많은 효과가 회사에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내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도 향상이라든지 대외 이미지 제고, 임직원의 보호까지도 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내재화를 통해서 임직원 공정거래 준수 의식을 함양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도가 향상되었고요. 대외 공정거래 이미지가 제고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리스크를 제거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함으로써 임직원을 보호하게 되는 효과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N2B는 이러한 CP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CP를 운영하여 개선하고 고도화하여 앞으로도 CP 선도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발표 주식회사 N2B 전복수 그룹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CP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 그리고 또 피드백이 좋았던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 CP 효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저희 발표 다 끝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 만나볼 텐데요. 동화약품 주식회사 우리 김동준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CP 등급평가, D지표 관련 운영 사례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동화약품 김동준 과장입니다. 앞에서 발표를 너무 잘해 주시기도 하고 저희 부분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발표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발표를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은 저희가 1897년에 이제 활명수를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고의 제약회사, 최고의 제조회사, 최고의 제약회사, 그리고 최초의 등록 상표, 최초의 등록 상품까지 이제 기네스북에 4가지 정도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은 회사 소개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회사 소개는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발표를 맡은 그 디지표에는 자율준수 편람과 교육으로 이루어져 평가가 되는 거죠. 자율순수 편람은 내용의 충실성, 활용의 편의성, 그리고 지속적 개선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CP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법에 의한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최고 경영자나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교육 훈련의 효과성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정기 CP 교육이나 교육 훈련 이 효과성 평가는 사실 저희 쪽 항목은 아닙니다. 저희 쪽 항목은 아닌데 저희는 이제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효과성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준수 편람입니다. 저희가 처음 편람을 만들었을 때는 책자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자 형태로 2년에 한 번씩 발행을 했는데, 이렇게 발행을 하다 보니까 책자 형태가 편하긴 하죠. 익숙하니까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게 편하긴 한데, 이게 규정이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두꺼워집니다. 저게 왼쪽부터 저희가 1판이고 2판, 3판, 4판으로 가는데 갈수록 두꺼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북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북은 이제 매년, 이제 판 자체는 매년 발행을 하고 있고, 개정은 이제 뭐 조금씩 이제 규정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 변경 시에 계속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내용이 많아지더라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뭐 좀 계속 추가하면 되니까, 뭐 파일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어도 그건 컴퓨터가 알아서 할 일이 저희가 할 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으로 느껴지는데, 다만 아직까지 나 이거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는 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는 이 책자를 더불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A5 사이즈로 저희가 발행을 했고요. 필수 규정만 딱 수록해서 그 고객감독본부, 그러니까 저희 영업부서 직원들이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저게 한 두께가 한 1cm도 안 되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는 편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북이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 가이드북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편람의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업무와 관련된 규정들이나 CP 조직이나 규정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공정거래 법령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법령만 수록하면은 이게 뭔지, 뭐가 금지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단순하게 법령만 수령하는 게 아니라 그 법령이 뭔지, 그리고 그 법령이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사례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를 같이 다 수록해가지고 임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위반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어떤 행위가 위반 금지가 되고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구나라는 것을 잘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판례랑 사례를 수록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그 규정 뒤쪽으로 이제 갖다 붙여놨었는데, 저희 등급 평가하면서 이 부분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독립적인 파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질의응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약바이오협회 쪽에 제약을 좀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쪽 Q&A도 많이 있고, 그리고 공정거래 관련 Q&A도 다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Q&A까지 수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직원들이 이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판단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 편람에도 자율준수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규정이나 이런 법률 이런 게 좀 딱딱하다 보니까 뭐 그런 규정이나 사례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허용이 되는지, 어떤 게 허용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한 번씩 손이 더 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펠람에. 그리고 펠람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북은 전 임직원에게 배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고객감독본부 즉 영업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하는 게 저희가 이게 어플이라기보다는 다운을 받게 되면 이런 화면을 실행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저희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목차 페이지로 항상 이동을 하게 만들었고, 이 목차 페이지에서 원하는 항목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 좀 검색도 편하게 해서 검색을 하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되게 뭐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펠람이 개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현실적인 규정이 변경이 되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매월 이제 공정거래 관련 법령들을 변경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펠람에 즉각 반영을 하고 또 판올림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올해 지금 1월부터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5월이 진행이 안 됐네요. 5월은 또 가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펠람의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우리가 펠람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펠람에 대해서 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불만사항은 없는지, 건의사항은 없는지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올해는 펠람이 이제 사부별로 좀 연관 내용으로 분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펠람을 홍보를 좀 더 해줘서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펠람 활용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반 사례를 조금 더 수록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의견을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계속 펠람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교육은 이제 기본적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과 그 다음에 전 임직원, 그리고 뭐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팀장들, 그리고 그 모든 임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교육에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빠지더라도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이제 법 위반을 하게 되면 법 위반이나 뭐 저희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교육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보시면은 연간 교육 진행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은 반기별로 1회 교육 및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서별 CP 책임자나 각 부서 팀장은 연 1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이제 고객감독본부 팀장은 팀장 회의 시에 이제 교육을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부서가 고객감독본부 즉 영업부서에 대해서 반기별 교육을 진행하는 현장이고요. 이거는 영업부서 팀장들 회의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원 교육인데요. 임원 교육도 반기별 1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임원 교육도 반드시 모든 임원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현장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임직원 같은 경우는 연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모아서 어떤 위반자에 대해서 위반자가 있으면 분기별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위반자에 대해서 보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도 입사를 하게 되면은 교육을 진행해서 기본적인 CP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이렇게 업계 이슈나 위반 사례, 사전 예방 내용, 그리고 규정이나 공정거래법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면은 저희 업계 이슈는 저희가 신문 기사 등을 검색해서 이런 내용이 우리 업계에 일어나고 있다, CP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반 사례는 저희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반하지 마십시오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반 유형들을 쭉 모아서 교육을 함으로써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는 마십시오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아무리 저희가 교육을 해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나 자주 위반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공정거래법 아까 편람에도 수록이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육 시에도 공정거래법 관련에 대한 기본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후에는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문 진행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하는 교육이 있고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는 교육이 있는데 만약에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통과할 때까지 만약에 뭐 테스트를 응시하지 않았거나 뭐 통과되지 않았다 불합격했다 이러면은 통과할 때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재응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미응시해서 다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설문은 뭐 교육 운영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러면 교육 내용은 좋은지 뭐 강사는 적절하게 교육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테스트는 내용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교육 방법은 좋았는지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2024년도에 또 개선 사항으로는 이런 사항이 좀 저희가 항상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위반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 교육 자료 좀 추가해 달라. 그리고 뭐 테스트하고 나면은 정답을 좀 알려달라. 정답에 대한 해설과 그걸 알려달라.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들은 좀 테스트로 봐달라. 그리고 온라인 교육 후에 다시 보기를 좀 열어달라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 방법은 찾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인 저희가 아직 한계가 있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아약품 주식회사 우리 김동준 과장님께서 또 사례를 알려주셨습니다. 교육에 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발표가 끝나고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발표를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DL 주식회사 김진석 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DL 주식회사 CP 운영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께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DL 주식회사 준법경영 담당 김진석 부장입니다. 이렇게 DL 주식회사의 CP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정위, 그다음에 조정원, 기타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DL은 CP 운영 요소 중에 오퍼레이션, 즉 오파트에 대한 발표를 맡았습니다. 먼저 DL 그룹과 저희 DL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L은 기존의 대림그룹에서 2021년 1월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이 되었고 전환 시에 그룹명을 대림에서 DL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주체계 전환으로 지주사 중심의 투명한 지배 구조를 확립을 했고 건설, 석유화학, 에너지 등 사업별로 독립된 경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런 독립된 경영 체계 하에서 각 회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면서 주주 권익 보호, 준법 경영, ESG 경영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DL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해서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윤리경영 선포 이후에 2003년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CP를 확산하고 공정위 등급 평가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CP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형식적인 부분으로 변질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2010년도 이후에는 건설사 담합 사건 등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런 형식적 CP 운영에 대한 좀 반성을 하면서 CP 관리 방법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준법 관리의 개념으로 CP를 확장하고 CP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했었고요. 또 이에 더해서 저희 그룹은 2018년도에 경영쇄신안을 발표를 하면서 순환춘자 고리를 해소를 했고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또 다양한 상생협력 제도 등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에 지주체계 전환 이후에는 법 준수를 기본으로 해서 글로벌 관점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해서 ESG 경영의 확대,
또 ISO 규범 준수 인증을 취득을 했고 그룹 CP 수준의 상향 편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주사 주도로 그룹 CP 운영 평가 제도의 시행, 그룹 CP 전문가 TF를 출범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DL그룹의 준법경영 체계는 ISO 인증을 받은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사업 형태에 따라서 중요 항목은 통제 프로그램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리경영, 준법경영, 경쟁법 통제 활동은 모든 계열사들이 필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회사 사업 규모 등에 따라서 내부회계 관리, 고용노동, 안전품질 등의 별도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DL의 자율준수 조직도입니다. 대표이사, 자율준수 관리자, CP 담당 부서 주관으로 CP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임명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의 협조하에 전사 CP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DL의 그 CP 주요 프로세스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DL은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의 그 자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아니고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다른 기업들 분들이 오히려 그 사업 관련된 CP 운영 제도는 더 잘 운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지주사의 입장에서 그룹의 CP 운영을 관리하는 다양한 사전협의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DL은 지주회사로서 전 계열사의 지주사 법준수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기업 집단 대표회사로서 전 계열사를 관리하는 기업 집단 규제 프로세스, 공시 리딩 회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요 계열사들의 CP를 리딩하는 회사로서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프로세스, 그룹 CP 운영 평가 제도, 그룹 CP 전문가 제도를 주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 집단 DL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분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배구조상 최상위에는 주식회사 대림이 있고 그 하위에 지주사 DL홀딩스와 12개의 자회사, 또 기타 손자회사 등이 위치해 있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로 그 DL은 지주사로서 지주체계 관리를 위해서 지주사 업무 가이드를 제정을 해서 전 계열사에 공유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회사의 정의 및 법적 준수 요건, 그룹의 사전협의 프로세스가 담겨져 있고 이 가이드는 매년 법령과 제도의 개정사항, 최근 법 위반 사례 등을 반영하는 개정 작업과 전 계열사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DL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타사의 지분 취득, 또 임원의 변경, 자기 주식의 변동, 합병, 분할 상장 등의 주요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주사의 CP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는 계열사에서 검토 요청서와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지주사 CP에서 행위 제한, 그다음에 계열 편입 여부, 기타 법규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행위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가능 여부, 또 해소 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주사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점검을 전 계열사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의 지주사 자격 요건 해당 여부, 그리고 전 계열사의 행위 제한 규제 준수 여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협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주사 규제 준수를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위 사업보고서 제출, 교육 점검, 모니터링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자율준수 관리자와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L은 기업 집단 대표회사로서 계열사들이 대기업 집단 규제 정책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주사 업무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기업 집단 규제 정책 업무 가이드를 제작을 해서 업무 담당자들이 기업 집단 의무사항, 규제사항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매년 법령 사례 등을 반영해서 개정한 가이드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담당자들에게 숙지시키고 있으며 각사의 규제 준수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DL그룹은 기업 결합, 계열 편입 신고, 공시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계열사에서 등기 임원 선임 시에 주식 소유와 타사 임원 겸임 여부를 기재한 본인 확인서를 제출을 받고 있으며
매년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전에는 모든 계열사의 등기 임원에게 확인서를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DL은 또 공정위의 공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부터 공시 리딩회사 제도를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 리딩회사 제도는 대표 회사 하위에 출자 및 사업 관리 관계에 따라 그룹핑을 해서 리딩회사를 선정을 했고요. 그 리딩회사 하위에 소속회사들에 대한 공시 관리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리딩회사들은 해당 그룹에 속한 소속회사의 공시 자문, 교육, 점검,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회사는 리딩회사, 소속회사별로 정기적인 공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애로사항을 접수를 받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속회사에서 담당자 변경 시에 즉각적으로 공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공시 멘토링 프로그램과 회사별 공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개발을 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의 CP 리딩 회사 역할 관련한 프로세스와 제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L은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시에 부당 지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계열사들이 내부 거래 적정성 검토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DL 역시 지주사 설립 시점부터 검토 체계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DL그룹 계열사들의 공통적인 내부거래 검토 체계는 1차로 내부거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업부서의 자체 적정성 검토, 그리고 2차 CP 담당 부서 주관의 협의기구 검토, 그다음에 3차 ESG위원회나 이사회 등 지배기구에서의 대규모 내부거래나 주요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와 승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지주사 규제, 기업 집단 규제와 마찬가지로 내부거래 법준수 가이드를 제작을 해서 임직원들한테 배포를 했고 관련 내용들을 매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DL은 모든 계열 회사 그리고 비영리법인, 등기 임원의 겸임 회사 등과 거래할 때의 계약 의사결정서에 CP 담당 부서에 통지를 해서 거래 적정성 검토 및 이사회 승인 대상 여부인지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내부거래 계획 대비 실적과 승인된 대로 계약이 실제 체결 이행되었는지 사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결과와 종합해서 지배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L지주사는 그룹 자체적인 CP 평가 제도를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DL그룹은 2003년에 그룹 주도로 CP를 도입해서 공정위 CP 등급 평가에 참여를 했으며 이후에 어느 정도 각사별 CP 운영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판단 하에 2010년도 이후에는 계열사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2021년 지주사 설립 이후에 이제 공정위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이런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그룹 주도 CP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2023년부터는 그룹 CP 운영 평가 제도, CP 전문가 TF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룹 CP 운영 수준의 상향 편준화를 계속 도모하고 있습니다. 평가 제도와 이제 TF 제도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DL그룹의 CP 운영 평가 제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열사들을 3개 그룹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고요.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들은 공정위 CP 규정 요소들을 모두 도입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했으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규모의 비상장사들은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CP 교육과 점검, 사전협의 등의 필수 요소만 구축을 해서 CP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C나 PFV 등 나머지 계열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지주사 규제, 그다음에 기업 집단 규제 등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로서 공정위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들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CP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평가는 공정위의 CP 등급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DL그룹에서 제작한 DL CP 평가제도 가이드와 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반기에 1회 그룹 CP 전문가 TF에서 합동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각사의 자율준수 관리자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DL그룹은 CP 전문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DLCPTF는 지주사와 주요 계열사의 CP 담당자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월 1회 이상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CP 운영 평가 외에 편람과 업무 가이드의 개정 등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직은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그룹의 CP 평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CP 교육과 가이드 제작을 위한 그룹 공통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그다음에 그룹 공정거래 소식지의 제작, 그리고 업무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CP 업무 개선을 위해서 대내외 동향 수집 및 법 재개정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각사의 자율준수 관리자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DL의 CP 담당 부서는 이러한 그룹의 CP 리딩 역할 외에도 지주사 자체 CP 운영을 위해서 연간 CP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그 성과를 연 2회,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DL은 지주사는 그 공정위 CP 등급 평가에 잘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2023년도에 공정위 CP 등급 평가에 참여를 해서 AA 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DL 주식회사의 CP 운영 사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DL 주식회사 우리 김진석 부장님 발표 함께 하셨고요. 저 이제 마지막 발표 남겨놓고 있죠. 마지막 발표 이후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는요. 우리 LG이노텍 주식회사 정상훈 전문위원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겠고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바로 이 영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LG이노텍 공정거래 맡고 있는 정상훈 전문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조정원으로부터 사례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 설마 우리 회사가 이런 사례 발표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도 아직 좀 소박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소박한 스토리나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G이노텍은 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B2B 기업이고요. 휴대폰, 스마트폰용 카메라,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기판, PCB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간 전장 부품 등을 이렇게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고 약 21조 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제가 간략한 영상 2분짜리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어서 CP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품회사다 보니까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종류도 어렵고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고 그래서 간략하게 2분 영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평가와 피드백인데 저희는 실질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려면 CP의 좀 아픈 부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CEO, 자연수 관리자 거버넌스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대단한 큰 건 하는 건 아닙니다. 좀 꾸준히 해주시길 요청드리고 있어요, CEO께. 그래서 뭐 다들 하시지만 홈페이지에 이런 실천 방침도 공표하시고 직접 또 준비하셔서 이메일 통해서 전사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메시지를 1년에 수차례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사회 그리고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등 공정거래가 참여하는 영역에서 의사결정 CEO께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임원인 자율주선 관리자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신 4대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서 구체화하고 실제 현업이 운영해 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이고 의미 있고 실질적인 평가를 해보고 피드백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고요. 저희 이노텍은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걸 갖추기 위해서 내부 평가도 하지만 외부 평가도 좀 병행을 해야겠다. 그래야 좀 합리적 희생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 효과성 평가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데요. 지난해 해왔던 CP 운영 결과를 좀 리플렉션 돌아보고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최고 의사결정자인 CEO께 보고하는 것으로 한 해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보통 전에 한 11월, 올해 11월 또 하겠죠. 내년 거 준비하겠죠. 이 정도에 진행을 하고요. 그 의사결정이 완료되고 나면 자율준수 관리자가 이번 활동으로 이어져 갑니다. 월 단위로 그 계획들을 진척을 좀 확인하고 본인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에 적정한 안건들을 분기 월 단위로 계속해서 공유하고 임원 간 논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부 효과성 평가 쪽인데요. 실제로 법 위반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제 현업에서 구매, 외주, 마케팅 이런 부서에서 질의 사항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괜찮나요? 하는데 피드백을 해드리되 저희는 이런 질의 사항을 좀 유형별로 조심해야 될 유형별로 데이터화해서 유형 분류를 하는 거죠. 교육 그리고 내부 편람 실천 가이드 등의 사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임직원들에게는 법원의 판례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좀 공감대도 높아지고 좀 수용성도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P 평가를 받고 애초에 등급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CP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좀 가늠해 보는 목표로 좀 했습니다만 너그럽게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 역시 항목 하나하나 40여 개 항목 다 분류해서 각 현업 부서와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CP 주관 부서가 아닌 여기에는 함께 법무, 구매, 외주, 마케팅 현업 부서도 일부 참여를 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CP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는 함께 논의를 하는 그런 피드백 절차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리스크 모니터링도 역시 피드백을 중시합니다. CP 주관 부서에서 여러 방식으로 이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요. 현업에 피드백을 드리고 그게 현업의 어떠한 개선 활동으로 이어져야 리스크 모니터링이 예방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피드백 통해서 선제적 예방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3가지 영역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B2B이기 때문에 B2C 영역은 크게 다루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급 부분은 주로 우리 단가이나 반품, 발주시소 등 하드급에 중시 다루는 영역들을 매일매일 저희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내부 ERP 연동을 해서 그 오른편에 보시는 아래 사례처럼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내부 시스템을 자체로 좀 만들었고 그 관련돼서 점검을 하고 연 단위로는 현장 부서 찾아가 사무실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월 단위로 또 기술 자료는 별도로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 보고에 그치지 않고 현업에 피드백하고 그걸 다시 좀 보완하는 절차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 거래, 계열사 거래는 분기 단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점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거래위원회와 연계해서 보고 있고요. 담합 부분은 경쟁사 접촉부터가 좀 주의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경쟁사를 만나실 때 사전에 또는 불가피하게 만났다면 사후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접촉이 좀
빈번한 마케팅이나 이런 부서들은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기도 하고 현업이 직접 교육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교육 책임자들이 우리 부서들 이번에 조금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것 같다. 정보 교환에 대한 주의성이 필요하니 교육을 해달라고 하자. 이런 피드백도 상호 주고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담합 사전 신고 이런 형식으로 이게 품위 회사의 내부 품위에 양식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선택만 해서 내용만 채우면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기술자를 요청해서 예를 들어 서면 요구로 시스템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뭐 서약서도 쓰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외부 그렇다면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재 상황이나 수준이 어떠한지 또 우리의 시선으로는 찾지 못한 부족함, 개선점은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리소스가 들지만 저희가 로펌을 통해서 효과성을 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펌도 좀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담합 기술자로 계열사 거래 이런 현업에서 주로 업무가 수행되는 부분들은 현업의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그 방식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공정거 CP 본연의 활동 체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객관적으로 수준이 어떠한지 운영을 고려할 게 무엇인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로펌도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업을 포커싱하고 두 번째는 CP 부서에 좀 포커싱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CP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CP 공정거래 요소가 반영된 외부의 여러 평가나 인증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뭐 등급이 목표가 아니고 이런 다양한 평가에서 가지고 있는 지표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걸 좀 보기 위한 목표고요. 그래서 CP 현황을 돌아보고 개선해가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CP 공정위 평가 그리고 준법 경영 시스템, 동반 성장 평가, 반부채 기업, ES 평가 이렇게 다양한 거 참여해서 우리 평가들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마치고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LG 이노텍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발표 다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공지 드린 것처럼 내 기업의 사례 들어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역시나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혹시나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 편안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N2B 동아약품 주식회사, DL 주식회사 마지막 LG 이노텍 주식회사의 사례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실까요? 워낙 또 좋은 사례, 좋은 또 예시였기 때문에 아마 질문은 특별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 발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 긴 시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고 CP 심포지엄 참여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CP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십시오.